안녕하세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노을이 상담넷 상담위원 정은유입니다. 혹시 노을이 상담넷에서 발간한 불안을 주세요, 안심을 드립니다라는 책 보셨나요? 만약 보신 분이 계신다면 불안은 좀 뒤로 가고 안심을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노을이 상담넷은 항상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의 불안은 걷어드리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꽃이 어떤 꽃인지 아시나요? 예, 빨간 백일홍입니다. 백일홍은 색깔마다 꽃말이 조금 다르긴 하던데요. 빨간 백일홍의 꽃말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빨간 백일홍의 꽃말은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된다는 것도 매우 소중한 인연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부모 자녀 관계를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많은 부모들과 수많은 아이들 중에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아이와 부모 자녀 관계가 되었을까를 생각하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소중한 인연으로 만난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부모 자녀 관계, 굳이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생각한 대로 아이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부모님들을 만났을 때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는 아주 이제 영유아기 아이들이거나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그래도 크게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사춘기를 겪어가면서 이게 부모 자녀 관계를 좋게 유지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부터 몇 년 뒤가 되면 내가 과연 우리 아이와 어떤 관계로 지낼 수 있을까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관계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셨나요? 관계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사람들과의 연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좋다라는 것은 즉 사람들과 연결을 잘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와 연결성이 좋기를 바라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부모님들께 드리면 거의 99%는 아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로서의 본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안을 주세요, 안심을 드립니다라는 이 책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관계가 좋아야 아이들과 뭐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는 사람과 관계가 좋으세요? 아마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아이와 어떻게 하면 관계가 좋아질까에 대한 팁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옆집에 사는 나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이웃, 언니 혹은 이제 아빠들은 형이 되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옆집 언니나 형이 물론 나를 위해서, 나를 걱정해서 어떤 이야기도 해주고 막 지적도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선 내가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 얘기를 자르고 본인이 먼저 그 얘기를 더 막 하려는 분들도 계시고 잘한 것보다는 잘 안 된 것을 지적해서 앞으로 더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도 있습니다. 과연 옆집 언니나 형이 그렇게 나온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집 밖을 나가려고 하는데 옆집에서 그 언니와 형이 나오는 인기척이 들려요. 그러면 문을 선뜻 열고 나가고 싶으세요? 저 사람들이 가고 나면 내가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선뜻 나오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부모와 자녀 관계를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아이들이 이 세상에 와서 부모를 만나 가장 먼저, 가장 충분히 받아야 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가 실제 현장에서 부모님들에게 여쭤보면 다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부모님들의 사랑은 부모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부모의 시각이 아니라 아이의 시각에서 아이가 내가 진정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유아기 시절에 부모의 품을 충분히 온전히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나이에 뭘 알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받은 그 사랑의 힘이 아이들에게 바탕이 되어서 아이들은 성장하고 자신의 어려움도 이겨내면서 자신의 삶을 가꾸어 갑니다. 결국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 아이가 받았다고 느끼는 사랑이 가장 큰 힘이 되고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몇 살이건 상관없이 지금까지 내 아이가 원하는 만큼 부모로서 나는 품을 내어 주었었는지, 사랑을 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만약 이 사랑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다른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어려움이 덜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원하는 만큼 부모의 품이나 사랑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아이가 원하는 만큼의 부모님의 품을, 부모님의 사랑을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들의 주도성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부모님들을 만나러 갔을 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선생님,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는데도 자기의 방을 꼭 돼지우리처럼 해놓고 살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매우 많이 받습니다. 왜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는 다 큰 그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방을 정리하지 못하고 부모님이 보실 때 돼지우리라고 느낄 만큼 해놓고 지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아이들이 목이 말라서 물을 먹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엄마가 혹은 아빠가 빨대가 꼽혀 있는 컵을 엄마 아빠가 직접 들고 아이에게 먹여주어야 할 연령도 있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성장하면 빨대는 없지만 엄마가 컵을 들고 아이에게 물을 먹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또 그보다 조금 더 연령이 크면 본인이 직접 컵을 들고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성장을 하면 목이 마르면 엄마에게 물을 달라 어쩌라 할 거 없이 본인이 직접 가서 물을 떠다가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어떤가요? 혹시 아이 나이에 상관없이 엄마나 아빠가 물을 떠다 아이에게 먹여주고 계신 건 아닌가요? 또 다른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볼까요? 이건 가정이 아니라 실제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말에 이제 식당을 가면 저는 이제 흔히 많이 보게 되던데요. 한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님들 모습에서 많이 보입니다.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아이는 아동용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렇게 쏙 들어가는 의자 아시죠? 거기에 앉아 있고 아이 앞에는 부모님의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 영상이 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기에 앉아서 그 유튜브 영상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선택한 음식을 수저에 담아서 아이 입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입만 오물오물 거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스스로 물도 떠다 마시고 스스로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밥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면 그 시기에 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중학생, 고등학생 혹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몫을 그들이 직접 하지 않고 엄마 아빠가 대신 해주고 있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할까요?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엄마 아빠를 하면서 그 외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내가입니다. 자, 두 발을 한쪽 바지 가랑이에 집어 넣으면서도 혹은 컵에 물을 반 이상 흘리면서도 내가 부어볼래. 엄마가 청소기를 밀면 청소기를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밀어볼래. 혹은 몇 발 가지 못해서 넘어지면서 엄마 손도 뿌리치면서 나 혼자 걸어볼래. 이렇게 내가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처음에 한 몇 번은 호기심에 신기하니까 그 모습이 귀여워서 그래 해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부모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 많이 아마 보셨고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안 돼입니다. 물론 이유야 아이를 다 위하고 아이가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마 대부분 부모의 편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은 마음속으로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안 되고 나이가 더 들면 네 스스로 네 할 거 알아서 해 라고요. 그런데 이 유년기 시절에 자신의 몸을 써서 자신이 스스로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아이들은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자기가 해야 할 것을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이게 큰 함정인 거죠. 그러면 그때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원망하세요. 나이가 몇 살인데 그것도 아직 못하노 스스로. 앞서 제가 중고등학교 어머니들을 만났을 때 많이 하는 하소연. 왜 우리 아이는 자기 방을 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돼지우리로 사용할까요? 예, 여기에서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유아기 시절 어릴 때부터 조금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써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기회를 많이 주셔야 합니다. 단 이때 아이가 부모의 도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도움의 손길도 물론 필요하기는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들어주기와 공감하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 촬영을 위해서 사실은 어제 미용실에 가서 뿌리 염색을 하고 왔거든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요. 근데 이제 제 머리 뿌리 염색을 해주시는 그 선생님이 제 머리를 막 만지시면서 이렇게 여기 와서는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가 잘 되는데 왜 집에만 가면 엄마랑 이야기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면서 고민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다시 여쭤봤어요. 혹시 선생님이 어릴 때 엄마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엄마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바쁘셔서 본인의 이야기를 잘 안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어머니는 나름의 이유가 당연히 있으셨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지금은 엄마가 본인에게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싶어 하신대요. 그런데 본인은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지가 않대요. 그리고 하루 종일 엄마에게 하는 말은 딱 2마디라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나올 때 다녀오겠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다녀왔습니다. 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흔히 공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공감은 무엇이냐 하면 상대의 마음과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화법을 이야기한다든지 어떤 소통을 이야기한다든지 할 때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공감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죠. 그런데 상대의 마음을 같이 느끼기 위해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 표정, 몸짓 등 모든 것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아이의 감정도 알 수 있고요.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중요한 것이 부모의 눈높이에서 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눈높이에서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들어주기와 공감을 통해서 아이가 격려와 지지를 필요로 한다면 격려와 지지를 주셔야 하고요. 아이가 도움과 위로를 필요로 한다면 도움과 위로를 주셔야 하고요.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할 때는 혼자만의 시간도 주어져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볼 때는 저게 뭐라고, 저 별거 아닌데 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부모님이 먼저 알아주신다면 아이도 분명히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들어주고 함께 느껴주는 경험이 부족하면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네가 엄마 아빠 마음 먼저 알아주면 나도 엄마 아빠가 네 마음도 알아줄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부모들이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사랑, 주도, 들어주기와 공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네 가지만 아이하고 관계에서 잘 해주셔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평생 까방권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당황스러운 문제가 있으시죠. 뭐냐면 선생님, 우리 아이는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혹은 성인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내 아이를 어린 시절로 돌려보낼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초심입니다. 아이가 몇 살이건 상관없이 아이가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원하는 사랑을 주셔야 해요. 그리고 아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해야 하는 것, 혹은 하기 어려운 것도 아이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써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하고요. 그것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집에서 콩나물 키워보셨나요? 예. 그런데 콩나물과 대나무는 성장하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어떤 아이들은 콩나물처럼 자랍니다. 어떤 아이들은 대나무처럼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흔히 보통 보면 콩나물처럼 자라고 싶어하는 아이들 보고 좀 천천히 해라 그러고요. 대나무처럼 자라고 싶은 아이들 보고는 왜 너는 그렇게 느리니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 기다려주시고 아이가 낼 수 있는 속도만큼 지지와 격려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많이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부모님들은 마음이 급하세요. 선생님, 언제 그러고 있죠? 그런데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계단을 오를 때 한꺼번에 5계단, 10계단, 20계단 점프해서 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5계단도 가고 10계단도 가고 20계단도 가듯이 한 계단 한 계단 해볼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진행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러려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들어주기입니다.
아이가 하는 말, 표정, 행동, 몸짓, 이 표현하는 모든 것들을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와의 관계에서 물꼬를 트실 수 있고요. 무엇이라도 해볼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가 준 사랑, 주도, 들어주기, 공감을 가지고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자신의 삶을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거리에 있어서도 물론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항상 딱 붙어 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항상 떨어져 있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 인기리에 마친 드라마가 있었죠. 예, 사랑의 불시착이요. 드라마 마지막 편에 리정혁이 윤세리에게 에델바이스 씨앗을 선물로 주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 에델바이스 화분을 윤세리가 키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리정혁이 윤세리에게 에델바이스를 키울 때 물도 햇빛도 적당히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세리가 적당히는 또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그 적당히는 어느 정도일까요? 예, 그 적당히는 아마 에델바이스만이 알 겁니다. 즉, 에델바이스가 원하는 정도이겠죠. 아이와 부모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성장할수록 아이가 원하는 만큼의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대체로 보면 아이는 붙어 있고 싶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좀 떨어져 그러시고요. 아이가 나 좀 떨어져 있고 싶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악착같이 아이들 곁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아이가 원하는 거리를 잘 관찰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아이가 훨씬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 한다거나 혹은 너무 붙어 있고 싶어 한다면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왜 이래 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주었던 부모의 사랑, 주도, 들어주기, 공감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아이가 성장할수록 부모는 아이보다 한 발 뒤에 서서 한 팔 거리의 정도로 떨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이가 사춘기가 되었을 때는 지 필요할 때는 부모에게 들어왔다가 필요 없다 싶으면 부모를 멀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즉 아이들이 마음껏 부모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를 할 수 있으면 아마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믿어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불안은 접고 안심은 펼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월이 상담넷도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델바이스의 꽃말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예, 에델바이스의 꽃말은 소중한 추억입니다. 여러분들 곁으로 온 소중한 인연인 아이들과 소중한 추억을 매일매일 아름답게 쌓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신 대학을 차별하지만